안녕하세요.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오늘은 45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서 45일 차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더미 변수를 활용한 회귀 분석을 했었죠. 예. 이 더미 변수를 활용한 회귀 분석은 이항 변수를 독립 변수로 설정한 거예요. 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로 간격 척도나 비율 척도, 명목 척도의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종속 변수로는 간격 척도나 비율 척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한 이제 회귀 분석을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고요. 자, 오늘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종속 변수에 이항 변수를 대입을 해서 종속 변수로 활용하는 그런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종속 변수로 이항 변수를 사용한다는 거는 자, 회귀 분석의 목적이 성공과 실패의 자, 두 가지 판단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종속 변수 y가 이항 변수일 때 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예. 자, 그림 45.2를 먼저 보시면요. 자, y 변수는 1 또는 0의 두 가지 결과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독립변수 개별 x 값에 대응하는 개별 y 값이 이 y축에 있는 1과 0의 지점에서 이 수평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요. 이 그래프에서 이 x축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서 구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x축을 동일한 간격으로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각 구간에 있는 관측치들의 관측치 중에서 이 성공의 값을 갖는 관측치의 비율을 구해줍니다. 자, 관측치의 비율은 어떻게 구해주냐 하면요. 자, 구간의 비율은 자, 분자의 성공 개수를 계산해서 넣어주고요. 분모에는 성공 개수와 실패 개수를 합쳐서 계산해서 전체 경우의 수로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1에 해당하는 관측치의 수가 1개죠. 그리고 0에 해당하는 실패에 해당하는 관측치 수가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의 비율은 자, 5분의 1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예, 분모가 성공 하나, 실패 4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자, 20% 0.20으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구간도 한번 볼까요? 자, 성공이 하나고 실패가 3개입니다. 즉, 그래서 4분의 1 해서 0.25로 계산이 됐습니다. 나머지 구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 구간의 비율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각각의 비율들이 계산이 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간의 비율을 구한 후에는요, 각 구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y축 값들을 지나는 곡선을 그리면은 이 곡선이 S곡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S곡선에서 한정한 구간 사이의 값으로 단조롭게 증가하는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는 로지스틱 함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자, 스무스 스텝, 그리고 대수 함수 등이 있는데요. 자,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 S곡선의 확률 값들에 대한 회귀식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이 회귀식을 구하기 위한 이 S곡선의 함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x는 1 플러스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로 이 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항계수가 확률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 로지스틱 함수의 fx 기호를 자, 이렇게 자, 확률 기호로
probability x로 바꿔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S곡선의 기울기와 시작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수식에서 분모에 있는 자연상수의 지수 x를 회기식 b0 플러스 b1 x로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체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대체를 해줬을 때 이 자연상수의 지수에서 자, B1, 즉, 요 X의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커지면 S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변합니다. 자, 여기 그림,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실선에 이 원래 S곡선이 자, 이 B1이 증가하게 되면 S곡선은 더 이렇게 가파르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상수항인 B0가 커지면 이 B0가 커지면은 S곡선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수식에서 분모에 있는 자연상수 자, 2에 B0 플러스 B1X만 우변에 남겨두고요. 나머지 식을 좌변으로 옮겨주면은 자, 이렇게 수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 하면요. 자, 실제 수식에서 이 좌변과 우변에 자, 이 우변에 있는 이 분모에 있는 이 수식을 양쪽에 다 곱해줍니다. 다 곱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좌변은 PX 자, 곱하기 자, 우변에 있는 분모의 수식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변은 1이 되겠죠. 예. 자, 이 좌변을 또 수식을 전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식이 전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좌변에 있는 px를 우변으로 옮겨줍니다. 예, 좌변에 있는 px를 우변으로 옮겨서 자, 1-px가 되죠. 자, 이제 또 좌변에 있는 px를 또 우변으로 옮겨주게 되면요. 우변은 px분의 1-p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이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이 좌변에 보시면은 자연상수 2에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우변에 분모와 분자가 자리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수식이 수식 1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바뀐 수식을 보시면요. 이 좌변은 성공 확률하고 자, 실패 확률의 비율이 되겠죠.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의 비율. 즉 실패 확률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수식이 됩니다. 자, 이를 오즈비라고 해요. 오즈비 또는 승산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영어로는 odds ratio라고 씁니다. 자, 이제 이 수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해줘요. 로그를 취해주면은 자, 좌변은 ln 자, 1-px분의 px가 되고요. 우변은 자, 자연상수가 사라지고 그 위에 지수만 남게 됩니다. 지수가 본식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 b0 플러스 b1x 해가지고 이 수식 2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은 이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 즉 y는 2의 x제곱하고 자, 로그 함수 y는 ln x가 역함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수식 1과 수식 2의 역함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 역함수 관계로 수식을 바꿔주기 때문에 자, S곡선이 선형 모형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수식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좌변과 우변에 로그를 취해줘가지고 역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해서 자연상수 2의 로그를 취해 역함수를 만들어서
선형 회귀식을 유도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를 자모비 소프트웨어로 불러와 가지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모비 파일을 실행시켜서 자, 예제 데이터 중에 공부 시간과 IQ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면은 화면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시험 결과 보시면 다 0 아니면 1, 0, 1 뭐 이렇게 데이터 값들이 입력이 돼 있죠. 이건 1은 합격이고요. 0은 불합격으로 코딩을 한 겁니다. 자, 독립 변수는 자, 공부 시간과 IQ 두 가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 넣었어요. 즉, 이 모형은 이 공부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또 IQ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느냐, 불합격할 수 있느냐 정도를 한번 가늠을 해보는 그런 이제 모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은 자, Analyze 메뉴에서 회귀 분석, 리그레션 선택해 주시고요. 자, Two Outcomes Binomial을 선택해 줍니다. 이항 변수는 이항 변수 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To Outcome Binomial 선택해주고 만약에요 종속 변수가 합격, 불합격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서 혈액형 같은 경우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한 네 가지 종류가 되잖아요. 이렇게 세 개 이상인 경우에는 N Outcome Multinomial, N Outcome Multinomial 메뉴를 선택해서 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분석할 것은 이항 변수이기 때문에 two outcomes binomial을 선택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모형의 변수는 자 이렇게 시험 결과는 dependent variable에다가 투입을 해주고요. 자 공부 시간하고 IQ 독립 변수는 covariate 즉 공별량에다가 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은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어, 옵션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모델 적합도죠. 모델 핏 모델 적합도 설정해주고 자 모델 개수 모델 코 에피션트를 선택을 해주는데 아마 요 세 가지는 기본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버롤 모델 테스트하고 이 두 가지 더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R 스퀘어 값들인데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R 스퀘어 값의 계산, 즉 결정계수에 대한 계산은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옵션들 다 한번 선택을 해서 보는 걸로 하시죠. 자 그리고 회귀 개수, 모델의 개수는 자,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자, 오즈비를 갖고 이 개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즈 레이시오 체크를 하고요. 자, 신뢰 수준은 95% 디폴트 값으로 그대로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실제로 자모비로 데이터 분석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 시간과 IQ 예제 데이터를 불러온 화면입니다. 예. 자, 애널라이즈 분석에 가셔서 리그레이션 체크를 해주시고 자, two outcomes binomial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시험 결과가 1, 0으로 이항 변수로 설정돼 있죠. 자, dependent variable에 투입을 해주고 공부 시간과 IQ를 자, 공별량의 covariate에다가 투입을 해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모델핏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세 가지는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몇 개 더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시죠. 자, 모델 코에피션트
해서 5주비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신뢰 수준 95% 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여기 결과값 보시면요. 자, 모델핏에서 자, P값하고 자, 이 다양한 R스퀘어 값들을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P값을 보시면은 유의수준 알파 0.05보다 훨씬 작죠. P값이.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이다. 그 모델의 적합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스퀘어 값은요. 보시면은 0.619, 0.576, 0.768 해서 이 설명력이 이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설명력이 최저 57.6%에서 최고 76.8%까지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델의 개수입니다. 모델의 개수에서는 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요. 에스티메이트 추정량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수치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보시냐면 자, 오주비를 봅니다. 오주 레이쇼를 보시면은 자, 공부 시간은 4.73으로 나왔고 IQ는 1.52로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부 시간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4.73배 높아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반면에 IQ는 1.52배, IQ가 1단위 높아질수록 시험의 합격 확률은 1.52배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에스티메이트가 음수로 나온다고 하면은 요 오즈 레이쇼는 그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P값을 한번 보시죠. P값. 자, 공부 시간이 0.030이에요. 이거는 유의수준 알파 0.05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유의수준보다 작죠. 이 얘기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공부 시간에 대한 오주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의미예요. 반면에 자, IQ에 대한 P값을 보시면은 0.298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0.05 유의수준 알파 0.05보다 훨씬 크죠. 이 얘기는 1.52라는 IQ 변수의 오주비 1.52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모형에서 투입된 독립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노력에 해당하는 공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IQ는 높냐 낮냐가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모비로 예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력은 이렇게 분석 방법에 따라서 57.6%에서 76.8% 사이에 있고요. 자,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이 추정량이란 수치 자체는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로지 양수냐 음수냐 정도만 갖고 판단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오주비를 보니까 공부 시간은 1시간 증가할수록 합격 확률이 4.73배 상승. IQ는 1단위 증가할수록 합격 확률이 1.52배 상승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다만 P값 판단을 해보니까 공부 시간은 유의하고 IQ는 유의하지 않다. 그러니까 타고난 지능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실증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5일차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